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시에 돼 있는 그 조선 초기에 분청자 혹은 초기 백자를 포함한 아주 귀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휴식 시간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겠지만 이런 그 분청자 백자가 어떤 아름다움의 세계를 갖는지, 분청자 백자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 PPT와 함께 이렇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그 뒤에 논문이 그 발표 요령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첫째 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는 1392년부터 1550년까지 대체로 158년까지 시기로 이 시기의 조자는 상감 청자와 또 분청자 그리고 상감백자와 초기 청하백자 또는 백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 설명을 드릴 때 15세기 전반 혹은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요약하는 데 편합니다. 15세기 전반은 태종, 세종 시기로 태종은 고려의 유물을 이어받아 시대를 개혁하여 조선적인 체제로 바꿈으로써 정치, 사회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였고 세종은 변전을 중심으로 그 체제를 더욱 정비하여 민족문화 고유, 한글을 창제하는 등 고려적인 문화를 조선적인 문화로 바꾸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는 고려 후기 상감청자를 이은 조선 초기의 순상감 청자 혹은 면상감 청자 혹은 인하상감 청자가 주로 제작되었으며 백자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 약간씩 제작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감 청자의 양적 비교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존하는 그 15세기 전반경의 상감 청자의 편년 자료는 1404년에 죽은 최군의 묘에서 나온 그 청자 상감 하동은 잔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입니다. 되게 흑백상감으로 문과 유자 없는 부분, 이 대문대 혹은 원년 이런 것들이 되게 고려 후기의 상감 청자를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4년에 죽은 세종대왕의 맞따님이었던 정소옹주의 묘에서 출토한 청자 상감 화은 다이오, 청자 인하 상감 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 귀가 달려있는 부분은 되게 태양아래로 그리고 여기도 의정부에서 또 무덤을 인정하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문양은 고려시대의 상감 청자의 문양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형도 다르고 거기에 나오는 초항문양도 백색의 순상감으로 이렇게 된 통영의 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유명한 정소공주의 묘하고 똑같은 태양아리가 지금 전시실에 한점 이렇게 수영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놀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14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그 아무튼 편년 자료로서 이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옆에는 같이 세 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저런 조선 초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상감 분청 사기로 하고 되게 이해왔습니다. 근데 분청 사기, 분청자가 백도로 분장한 청사기, 백도로 분장한 청자를 줄여서 백도를 분장했기 때문에 분자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분장한 이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선상감이나 인하상감으로 이 상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상감 분정사기, 인하 분정사기라고 해야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조선초로 됐다고 해서 고려시대 400년만 내려오던 청자 문화가 그대로 말하자면 이어진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성상감 청자, 인하상감 청자가 1424년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35년에 유명한 이화여자 대학에 있는 말하자면 그런 좀더 10년명이 되어 있는 유리입니다. 한쪽에는 백상감으로 이렇게 지문되어 있고 옆에는 은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은각으로 이렇게 상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위패형의
지석입니다. 1435년까지도 아직 그 백터 분장에 의해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1440년 그 이후에 현재는 거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1440년의 그 지석입니다. 이 필수야 같은 생긴 이 안에 그 연어와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로 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돌아가신 분의 말하자면 지문을 이렇게 흑백상담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예도 잘 보면 부정석기가 아니라 청자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1440년까지도 이 상담 청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대체로 1488년 이 사각형의 정통 13명 지석도 있고 또 1449년에 정통 14명 정통명의 지석도 다 분장된 게 아니라 청자 상담으로 고려 전통을 세종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최근에 발견된 1454년의 지석도 보면 청자에다 상담으로 이선대라고 하는 분의 지석입니다. 근데 이 자체로만 이렇게 본다면 고려시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은 대체로 모두 선상감청자, 면상감청자, 인하상감청자로 만든 발이라든지 단 혹은 접시, 호, 지석들의 자료로 고려 후기의 상감청자를 계승하면서도 그 바탕에 조선적인 새로운 기업과 분양이 나타나고 있어 이 당시가 선상감청자, 인하상감청자의 전성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15세기 전반에 제작된 상감청자의 경우 고려 말에 상감청자의 유색이나 문양만으로는 구별하기가 그동안 이게 고려 건지 조선 건지 이런 구별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나 상감청자의 경우 15세기 초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1420년대 이미 문양 구조가 안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관사명 혹은 지명이 쓰여진 예를 통해 이미 관어용 자기로도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세기 전반까지 중요한 것은 아직 백도로 분장된 분청자의 작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편전자료로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백자에 관한 문헌 기록으로는 세종실록의 세종 7년 1425년에 명인종에게 요구에 따라서 18분의 그 백자 기명을 광주의 가마에서 정세 건조해서 바쳤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광주에서 1425년에 백자를 제작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45년 고령에 들른 또 순찰사 인정서를 위해 차려진 숫장에 놓인 백자를 보고 백자 이렇게 의사했던 정필제 집의 기록과 성인의 영재총화에 보이는 세종조의 어김은 백자를 준용하였다는 기록과 광주 고령 등에서 백자를 제작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백자가 이미 15세기 전반부터 이렇게 사용됐지만 주로 왕실과 관련된 일부만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15세기 후반은 세조 선종의 시기로 조선 왕조의 정치, 사회 문화를 규정하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편찬되었으며 각종 역사서와 지리서가 출간되었고 유교 국가의 체제가 완비된 때였습니다. 세조 연간의 유교 문화의 위성과 성종 연간의 유교 문화의 발전이 계조를 이루면서 문청자와 백자 또한 이 시기에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15세기 중반에 시작된 선상감, 면상감, 인하상감 청자의 발전은 1450년대, 60년대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아까 보셨던 1450년대, 6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자, 인하상감, 국함은 월산군 태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태양아리에서는 풍만한 기형과 완벽한 문양의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454년 원년공교에서 출토한 문청자 귀할문 호와 접시를 통해 백호로 분장된 청자로서 김청자의 기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예전에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이 자료가 바로 문청자의 시작을 알리는 아마 가장 확실한 자료라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여기도에서 출토됐던 세종의 이복 동생인 문영군의
그 묘지도 나왔는데 정말 소의 귀환이 있고 소의 귀환이 있습니다. 그 접시에 구성과 분장된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현재로서 이 청자의 백도를 분장한 자료로서는 가장 오래된 게 이 문영국 묘에서 나온 것입니다. 1470년, 80년대 전북 고창 용산리 묘지와 전남 광주 충여동 묘지를 통해서 백도 분장의 신각 분청자와 박지 분청자, 전통 분청자가 분리 만들어집니다. 이들 분청자에서는 보, 병 등의 뛰어난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그 분청자의 진목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면 전체를 백도를 걸고 신문하고자 하는 문양을 조각도로 새기는 성각 분청자의 문양을 그리고 문양 이외의 배경을 긁어내어 문양의 백색과 배경의 백도색을 대비시키는 기법의 박지 분청자는 따라오 성공감이 넘치는 모란과 모란답조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추가문과 물고기 등의 문양에서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부산시 소장의 1497년 분청자 성가 초암은 강명 묘지 또는 숙명여자대학교 소장의 숙명여자대학교 소장의 1481년 분청자 성가 성하 17명 묘지 등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480년, 90년대에 공주 학원리 일대의 중심으로 철학 분청자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철학 분청자는 위원회 비알로 백도 분장을 한 뒤에 철분이 있는 알료로 문양을 장식한 그릇입니다. 문양은 주로 흑갈색이나 혹은 흑색 등으로 나타나며 그 주변은 100% 분장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분장한 국보과 분장하지 않은 것의 세계 대비가 분명한 것이 철학 분청자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모란과 연못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수화물과 무나무, 물고기와 새가 주로 시민대로 활력 있는 묘사가 특징입니다. 이 자유롭고 대범하며 생략, 자유자재로 하여 다르게 표현된 모란문과 없는 시대를 초월한 새로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487년에 분청자 철학 성하 23명 묘지편과 1490년 분청자 철학 이풍치 분명령 묘지편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분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상황은 1467년 사원에 소속되어 왕실 및 반청령 백자를 제작하는 관영 백자 제조장인 근원의 설치를 기점으로 그 획기적인 변화를 많습니다. 그 당시 부자는 전국의 보기소, 자기소에서 필요로 하는 공물로 국가에 수납되어 사용하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기를 여기도 광주에 설치된 관용인 군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로 변화하면서 백자가 크게 발달된다면 분청자는 관용의 기명에서 공간 소용의 기명으로 전환되고 차츰 더욱 백자가 되게 됩니다. 기부세기관 백자의 분연 자료는 먼저 1456년에 백자 청하 흥령 대부인 묘지 혹은 1466년에 백자상감 성하 병술련 진안군 영인정시 묘지와 함께 나온 백자상감 주화문 필병과 탁자 1468년 백자청하 정식면관 1476년 백자태양기 1481년 백자 청하 신춘명 내중로 1499년 백자 청하 홍치 인영명 홍문호 백자 하나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1480년대, 1460년대, 70년대에는 900세기 상감백자들이 주로 제작되었고 1480년대, 90년대에는 900세기 백자 태양아리와 더불어 양지대 청하 백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481년에 생산된 중국의 승나가 1500년에 쓰여진 용일청하의 사원의 관리가 사원을 이끌고 광주 건조소에 가서 어기를 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양지대 백자가 청하백자의 제작은 1480년대, 90년대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전반은 여상군 중종 시기로 조선 성리학의 발달과 유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깊이 파고들면서
당연학교의 발전과 혹은 서원의 성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분청자는 설화 분청자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들 분청자에 사용됐던 비할 기법과 그리고 단법 기법의 분청자가 부류를 이루면서 제작됩니다. 1963년 발굴조사의 광주충의로변의 대조통을 보면 이나 상강 청자에서 비할 분청자와 단법 분청자로 다시 연질 자기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대조청과 충의의 고스란히 드러나며 점차 잔물이 섞이고 기공이 많은 조직의 자기가 만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분청자 자료는 1536년 분청자 계열처가 가정 15년을 외가 1540년 분청자 귀할 가정 17년 묘지가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으로 들어서며 백자의 발달은 더욱 촉진되고 양신대 백자와 청하백자의 제작이 활발해집니다. 광주에 설치된 분원은 정기적으로 이동하였는데 동아리 분원에 이르려 무감리, 부산리, 안천리에서 분원이 활발하게 백자 제작 활동을 해갑니다. 이를 의해서 본토적으로 천지한 강명의 백자를 적시들과 청자, 약간의 청하백자, 전접시, 호, 병편들이 가는 오래받침으로 군 백자들이 크게 복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백자 충명 자료로는 1505년 백자 정사 아기시 태양아리, 1528년 백자 순수 아기시 태양아리, 1516년 백자 명기, 1548년 백자 은양성 지석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05년 정류의 광주 도마리여기, 1542년 정류의 광주 우산이여기, 1552년 정류의 광주 본천리여기의 출토에 백자 청하백자 분들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들은 다른 노래받침을 맞춰본 국가리에 발이나 접시의 경우 무가 벌어졌고 내조에 넓은 언각이 닦여 있으며 유색은 담청을 머금은 백색으로 귀여운 흔한 양감을 지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분청자와 백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15세기 전반에는 아직 백도로 분장한 분청자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전반만 해도 아직 분청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에 선상감청자, 변상감청자, 인하상감청자를 상감분청자, 인하분청자로 잘못 불러 마치 고려말 조선 초부터 분청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423년 32년에 냈던 세종실록 지리지 속의 자기서를 마치 분청자를 제작하던 것으로 잘못 설명되어 왔습니다. 최근전 시대 후리박물관 소룡에 1423년, 1430년에 제작되었던 126점의 제기들은 모두 한결같이 선상감청자, 연상감청자, 인하상감청자들도 분장된 청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백도로 분장된 분청자가 처음 발견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4년 원영국 묘출토의 분청자 귀한 호와 접시들과 1462년 예조 이 1462년 예종이 태양아리 뚜껑으로 백도로 백범범 분장된 분청자 각지 모란 염성 뚜껑이 있습니다. 암실용의 청자들의 기아래가 범범기법으로 분장된 예들이 1450년대, 60년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중 영감인 1440년대에 왕실의 자기를 백자로 정하고 왕실의 제기를 백자로 제작하게 되면서 백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1450년대에 들어서 왕족으로 원정군이나 혹은 예족 이런 분들의 1460년 태양아리 뚜껑에 백도로 분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청자의 등장은 고려말 조선초가 아니라 세종여가 백작의 어기로 정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상감청자의 기면을 백도 분장하면서 분청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청자는 고려말 조선초에서 상감청자가 생태에서 백도로 분장한 분청자가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세종연간 이미 상감청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왕실이 어기로서 백자를 왕실의 자기로
생기자 지배층, 그 당시 사대부들이나 몽골 따르는 사람들이 차차 그 청자의 푸른 표면을 벡터로 분장하는 그런 분자가 들어간 분청자가 들어갔고, 그 시작을 현재 사료로서는 1454년 그것도 원정군이나 1460년 예전이나 1478년 그 송정 망비 해비 윤씨의 그 해양관리의 경우도 다 벡터로 분장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그 벡터 분장이 아마 그 고려시대에 내려왔던 청자의 푸른 표면을 보기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왜 그 조선시대 그 백세의 자기를 선호했는가? 18세기에 유명한 이규영의 오지영 남성은 선거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렇게 이규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백자를 선호했는가? 우리도 알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이규영이 이렇게 묻고 이규영이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청년 결백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적인 정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조선 초의 세종 때 청년 결백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예로 황희정성을 청년 결백의 상징으로 지상으로 삼고 그걸 모델로 삼았음을 볼 수 있듯이, 이런 백색에서 청년 결백이라는 조선 유학의 이상을 이렇게 찾게 되고, 따라서 그 전에 내려오던 고려부터 내려오던 불교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청색의 그런 표현을 백색으로 처음에 바꾸고 차차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좀 제대로 백자가 만들기 시작하자 16세기 전반에 들어가면 거의 주류가 백자로 바뀌기 시작하고, 일부 남아 있는 다마터에서 벡터를 구하지 못하니까 벡터를 분장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1460년대, 70년대의 광주, 고령, 울산 지역에 제작되던 상담백자의 영향으로 1460년, 70년, 80년대, 90년대 호남 지방의 성가, 분청자, 지분청자, 충남 지방의 설화 분청자의 수많은 작품들이 제작되면서 조선 분청자의 꽃을 이룹니다. 16세기 전반 중종 영간에 이르러 유교의 발전으로 조선사회가 보다 유교사회를 이룹니다. 청년 결백을 상징하는 백자는 1440년대 왕실의 어기로 정해지고 1467년 백자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관여의 제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6세기 중종 영간에는 더욱 보편화됩니다. 주자가래의 지혜, 향학의 실시, 향교의 설립, 서원의 선임, 수많은 유학자들의 등장으로 유교의 생활화가 보편화되면서 전국의 도자기들이 백자화됩니다. 좀내 분청자들은 비활 분청자와 건동 분청자로서 백자화되다가 차츰 백자가 널리 제작되고 쓰임에 따라서 결국은 사회적인 요구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현재 편년자료는 1550년경에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때 적자가 소멸했다 이렇게 그런 이제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임진왜란 전이 40-50년 전에 조선사회의 백자에 대한 요구 때문에 백도로 분장된 이런 분장자가 소멸해 갔던 것입니다. 1540년 귀할 분청자의 지석이 발견되며 전국의 가마가 백자 제작의 가마로 바뀌면서 조선 백자의 세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그동안 저런 분청 사기를 일본에서는 이걸 미시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더 그랬던 것을 이제 한국이 48년 이후에 등장하면서, 특히 이제 1940년 전으로 오유섭 선생이 벡터로 분장된 이청사기라는 이런 줄임으로 분청사기라고 써왔습니다. 그 분청사기가 널리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청사기를 줄여서 분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듯이 청자를 줄여서 청이라고 하면 잘못해요. 백자를 줄여서 백, 분청사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분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청 비로도 그대로 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분청사기와 분청자에 관한 것인데, 그 청자도 고려시대 청사기, 청자라고 불렸습니다. 백자도 백자, 백사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하나같이 오늘날아서 청사기 대신 청자, 백사기 대신 백자. 왜냐하면 중국도 사기란 말을 쓰지 않고 일본도 사기란 말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로 통일해서 청자, 백자를 쓰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통된 이유입니다. 근데
1940년경에 오일 선생의 분청 사기라고 쓴 것은 사기가 지금 그대로 쓰면 사기하고 자기가 구별되는 게 있어요. 한 단계 낮은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구별이 안 되는 자기의 수고가 사기일 뿐 자기와 사기는 똑같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 군대면 그거에만 특별히 기자를 붙일 이유 없죠. 다른 것들 그러면 천장이 백장이라고 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최근 저를 포함해서 학교에서는 분청 사기 대신 분청 자료 쓰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분청자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삼각 분청자라고 하는데 보통 그 조화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일본식이었습니다. 꽃을 조각한다. 사실은 조자의 조자는 조각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만 한 게 아니라 물고기도 많고 이파리도 많고 다른 문양의 표현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화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되게 음각으로 서로 음각한 그런 성각을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지역 때문에 제가 삼각 분청자